키워드로 정치권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두 얼굴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하여튼 저도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엄청나게 후배들을 참 조지고 닭달지라고 해서 참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좋게 해석을 하고 변명을 하자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 말로 이렇게 드리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가를 생각하는 그 진정성이나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정말 좀 대단한 분 같아요. 저 휴가 중에도 휴가를 지내신 것이 아니라 저거 다 정리하고 하나고 참 대단한 참 국가에 대한 개혁 의지나 생각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좀 참 그래도 저것이 꼭 성공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저만 안타까움을 느꼈나 했더니 오늘 아침 대부분의 신문이 사설에서 그 부분은 전부 빼놓지 않고 지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큰 틀로 얘기하면 소통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보실까요? 예. 4대 개혁 정권을 잃을 각오 없으면 국민 설득 못한다라는 이제 사설에서 다 이제 성공하길 기대하면서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의 뜻이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바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말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이해 당사자들과 야당 국민들과 살이 부딪히고 호흡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밀착해 대화하며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예. 그런데 어제 보면은 가령 뭐 기자들한테서 질문 같은 걸 받질 않았다든지 네. 뭐 기자들이 좀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저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메르스 사태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걸 난리를 쳤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좀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냥 온 열정을 하여튼 뭐 그냥 쏟아붓듯이 하니까 진정성은 와닿는데 좀 답답하고 좀 저렇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네. 다른 사설들도 보시죠. 예, 중앙일보 사설이냐 노동개혁 네. 대통령이 악역 피하지 않아야 성공한다. 담화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죠. 사태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넘어간 것도 아쉽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에 인색하면 아무리 뜻이 좋은 개혁이라도 민심의 지지를 이끌기 어려운 법이다. 네. 개혁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저러실 바에는 좀 전방위 소통을 해서 누구하고도 얘기해 동참을 하는 게 어떨 건가. 동아일보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4대 개혁 읽고 끝난 대통령 담화. 국민이 협조하고 싶겠나? 이건 좀 더 세게 나갔습니다. 네. 일방적 담화문 발표는 일방적으로 읽기만 한 것은 박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를 해결 못하는 대통령 참모들의 수준도 실망스럽다. 대통령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변하라고 하면 누가 공감하겠는가. 예. 뭐 이렇게까지 강한 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4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누구나 인정을 할 텐데 저걸 하려면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진정성 소명의식을 너무 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걸 느끼도록 하는 그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냥 뭐 앞으로도 제발 좀 그런 쪽으로 잘해서 물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특히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했으면 할 텐데 참 안타까움이 많죠.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랑 오픈 프라이머리를 함께 예, 빅딜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거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럼 보시죠. 예. 네. 이제 두 얼굴이 정치권. 두 얼굴인지 20개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대체로 보면은 내가 하면은 명품이고 내가 만든 거는 상대방이 한 건 에이 저건 짝퉁이야 뭐 이런 거 뭐 로맨스라든가 불륜처럼 이런 거 있죠. 마침 또 불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보시죠. 지금 질문하신 거 오픈 프라이머 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여야에서도 내부 의견 통일이 100%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당론도 있긴 있지만 애매하고 또 민주당 새정치연합에서는 저거 자체를 갖고 이제 문 대표하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 사이도 견해가 다르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후보 결정과 관련된 얘기고
권혁필 비례대표제는 싸웠을 때 여야가 의석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갔느냐라는 선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가 좀 다르죠. 네. 이건 전 단계고 후 단계인데 어찌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느끼는 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개혁성을 보이면서 뭔가 공천에 대해서 좀 이제 누가 한 사람의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밀어붙이는 거고 네. 권혁필 비례대표제는 이쪽에서는 그걸 해서 이 호남에서는 좀 덜 뺏기고 영남권 많이 찾아오려고 하는 다 이 머릿속에는 명품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 보이는 짝퉁인 것처럼 들리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오픈 네.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문 대표는 물갈이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20%를 가르고 자기 사람을 씹고 싶은데 국민들에게 공천을 다 주고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후보를 고르기로 말하면 문재인 대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 최측근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반대로 권혁필 대표제는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3, 4%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여당 영남 같은 데서는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20, 30% 된다면 그건 불공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로는 개혁다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명품, 상대방이 하는 건 짝퉁. 그래서 시끄럽다가 말고 여기 가운데 그냥 100가지 명씩 얘기가 나오지만 별로 잘 안 될 겁니다, 저거. 네. 시끄럽기만 하지. 알겠습니다. 네. 자, 둘 아까 다 명품으로 인정하거나 둘 다 짝퉁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 것만 명품이니까. 내 것만 무조건 명품이니까. 그럼 둘 다 명품으로 인정해서 서로 이렇게 빅딜. 뭐 이 두 가지를 다 뭐 하려면 정말로 오픈 프라이머는 뭐를 좀 고치고 네. 권혁필 대표자는 뭐를 고쳐서 여야가 현재 상태에서 지역주의까지 있는 상태에서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이 투명해지면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쉽지 않겠죠. 네.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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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말씀하셨던 내 것은 명품, 남의 것은 짝퉁. 네. 내가 하면 로맨스, 그래서 불륜. 네가 하면 불륜. 그 자, 이제 이제 불륜 얘기 한번 해보시죠. 훌륭하신 국회의원님 한 분 계시 않을까? 심학봉 의원이요. 네, 보여주시죠. 참 이것도 뭐 무슨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시죠. 예. 여당의 초재선 의원 10명이 심학봉 의원직 제명도 고려해라. 출당은 탈당계 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 당을 나가는 수재나 여의도를 나가달라 하는 거고 야당의 여성 의원들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 네. 검찰도 이제 경찰이 무슨 정말 수사를 한 건지 뭔지를 모르고 했는데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수사를 한대요. 근데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더니 이번에는 상당히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겁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159명, 160명대예요. 그중에서 어떻게 초재선 의원 10명만 저런 소리를 하는지 또 여당에도 여성 의원들이 많아요. 예. 나경원 외무통일위원장도 있고 김울중 최고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 따라서 미국 가서 한미 의견을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문제를 한마디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고 김울중 최고위원은 여성 최고위원인데 그 영화 암살 같은 건 국회에다가 와서 확 시사해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는 그만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심학봉 의원 이 행동이 흔히들 얘기하듯이 우리가 술자석에서 얘기하듯이 남자는 그럴 수 있어라는 그런 수준이 문제냐? 예. 아니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 그 웬만한 사람은 그 로비도 가기 없는 호텔 방까지 가 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아무리 사생활이지만 어떤 여성분과 이런 걸 했으면 그것이 강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분 공금 횡령한 분 아니에요? 국민이 준 세금 갖고 그거 하고 있을 시간에 국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권력을 남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또 업무상 배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10명 정도만 저러고 있다니 이런 당에서 여성 의원들, 야당 여성 의원과 여당 초선 의원 말고 300명 중에서 약 200몇십 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거나 여당 사무총장은 그거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명예훼손이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아니 무릎을 꿇고서 살려달라고까지 한 그것을 명예훼손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저런 분들이 현재의 개혁 아니면 깎아서 뼈가 없는 이 정치권에서 다음 선거 때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분들 상당히 개혁 복천 대상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 심학봉 의원이. 제일 분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남성 의원들도 문제지만 어떻게 해서 여성 의원들이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가만히 있는지. 그것이 외국 가서 놀러 가서 한 일이 아니고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안 나가고 호텔방에가 있어서 한 거는 국민이 세금으로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말로는 개혁, 말로는 무슨 개혁, 국가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뭐 보수 진보가 어떻고 그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네. 뭐? 이런 의원들이 지금도 그래 난 심학봉 의원도 그래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회의원을 더 하면 그건 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두 얼굴이 아니라 세 얼굴, 네 얼굴이에요. 네 얼굴. 네. 이걸 과연 남성들이 흔히 했던 일로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장삼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TV조선의 앵커분께서 앵커 출연하는 시간에 놔두고 딴 데 가서 보냈던데 가령 심학봉 의원이 아니고 그 의원이 김무성 대표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이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네. 법이고 뭐고 간에. 네. 그리고 금품 가지고 왔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 피는 것도 시간과 장소의 네. 문제지.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네, 있었죠. 네, 박지원 또. 의원이 네. 이제 그 새로 임명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에 대해서 좀 이것이 칭찬인지 디스인지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한번 네, 그 내용 보시죠. 살펴볼까요? 네. 야, 홍보위원장 디스, 박지원 디스. 이 디스라는 말이 뭐 대충 이렇게 보면 공격하고 사람의 약점 잡고 허점 잡는 건데 그걸 상대방이 하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보고서 당신은 뭐 말이 빠르다든지 과격하다든지 흰머리가 많다든지 내가 하면 그 셀프 디스일 수 있겠죠. 본질적인 건 아닐지 모르지만 네. 그랬는데 홍보위원장의 원래 디스는 이런 거 아닙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 디스처럼 호남을 입에 달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랬죠. 문재인 대표는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디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박지원 의원은 저건 셀프 디스가 아니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실수라고 했지만 이미 글은 남겼지 네. 않습니까? 나전칠기 백화점을 만들고 명품 시계를 7천만 원짜리가 30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개라도 그런데 한 30개를 갖고 있는 홍보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진보 이미지가 있고 민생을 강조하는 정당이고 서민정당을 상대하는 표방하는 정당의 네. 홍보위원장으로 왔을 때 저걸 박지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박지원 의원이 한 이 말이 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칠 건가.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은 저거를 본인은 실수라고 했지만 저걸 실수로 받아들일지 의도로 받아들여야지 좀 애매하고 그래서 네. 이 얼굴도 보면은 여야간에 이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야당 내부에서 이러니까 이 모습도 어쨌거나 두 얼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정치권을 보면서 결국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생선 가게를 정치권에게 지키라고 해야 될 건가. 네. 국민들이 지켜야 될 것인가. 이번 총선 같은 때도 유권자들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 두 얼굴 안 가진 사람을 뽑도록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두 얼굴 안 가진 사람 뽑다 보면 한 명도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